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고령의 나약한 이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일주일 연기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은 전당대회 사흘째인 어제 JD 벤스가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벤스는 수락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범은 비밀 경호국 저격수들에 의해 발견된 지 20분 만에 첫 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뉴악 공항을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여객기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이 기내에서 사망했습니다. 항공기는 일본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뉴욕 상공에 유성이 떨어지면서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유성은 자유의 여신상 위로 궤도를 그리며 낙하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이은 악재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토론 참사 이후 불거진 사퇴론에 이어 뜬금없는 코로나19 확진까지 받았습니다. 고령의 나약한 이미지가 다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라스베이거스의 첫 일정을 마친 후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백신과 부스터를 접종했고 경미한 증상을 겪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은 2022년 7월과 같은 해 8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잔피에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 자택에 격리될 것이라며 이 기간 모든 업무를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총기 피격 이후 중단했던 유세를 막 재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는 텍사스와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유색인 단체 행사 중심의 맞불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에서 예정됐던 첫 일정은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총기 피격 이후 취소됐습니다. 이후 잠깐의 공세 중단을 거쳐 라스베이거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재개한 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입니다. 지난달 TV 토론 참사 이후 사퇴론에 휩싸였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연속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사퇴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고령의 나약한 이미지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커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의 후보 지명 일정이 한 주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유력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잠시 소강 상태였던 바이든 후보 사퇴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보 사퇴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 도중 화를 내면서 벌어진 격한 토론의 세부 내용들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NORC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거의 3분의 2가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 약화로 하원과 상원 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바이든 후보 확정을 위한 화상투표를 취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하킴 제프리 하원 원내총무가 화상투표 시작을 연기하는 데 동의했고 압박에 굴복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어제 대통령 후보 확정을 위한 화상투표가 8월 첫 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하원 의원 20명과 상원 의원 1명이 공개적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물론 의회 선거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의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바이든 사퇴를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은 상원 의원으로 출마한 애덤 시프 하원 의원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입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러닝메이트로 낙점된 JD 벤스 상원 의원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벤스 의원은 어제 사흘차를 맞은 위스콘신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 이 자리에 겸허히 서서 압도적인 기쁨으로 미국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함을 밝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수락 연설은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트럼프 진영 대표적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 기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전은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하다며 우리는 노동자에게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 노동력 수입 대신 미국인과 그들의 좋은 일자리, 임금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동맹이 세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분담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미국 국민의 자비를 배반하는 무임승차 국가는 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신을 러닝메이트로 낙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는 그는 정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국가는 그를 필요로 한다며 트럼프는 쉬운 길 대신 괴롭힘과 기소를 감수하기를 택했고 국가를 사랑해서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어제 벤스 의원 연설에 앞서 연사로 나선 배우자 우샤 벤스는 남편은 미국의 훌륭한 부통령이 될 것이라며 쇠락 공업지대 출신인 벤스와 이민가정 출신인 자신이 아메리칸 드림의 예시라고 말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공화당 전국위원회 후보 지명 대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오른쪽 귀에 귀 붕대를 부착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붕대 또는 트럼프 귀 패치가 유행하며 새로운 패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장에 오른쪽 귀에 귀 붕대를 부착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트럼프에 대한 지지와 동질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귀 밴드를 부착한 애리조나 연방 하원 의원 스테이시 굿맨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대하는 의미라며 그냥 종이와 테이프 한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당대회 참석자들은 총격 사건을 계기로 귀 밴드가 트럼프의 힘과 저항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붕대를 붙이고 나타난 트럼프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당대회장 주변 상품 매장에는 트럼프의 얼굴에 피가 흐르고 주먹은 허공에 치켜든 상징적인 이미지가 인쇄된 셔츠 등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총격범은 비밀 경호국 저격수들에 의해 발견된 지 20분 만에 첫 발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밀 경호국 저격수들이 총격범을 사살한 것은 총을 쏜 뒤 26초가 지난 뒤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의 암살 시도 총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 집행 당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의회 의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연방수사국 국장과 부국장, 그리고 비밀경호국장에 의해 진행된 브리핑에 따르면 비밀경호국 저격수들은 동부표준시로 오후 5시 52분께 총격범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다른 건물의 옥상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룩스가 트럼프를 향해 첫 발을 쏜 것은 20분 뒤인 오후 6시 12분이었습니다. 크룩스가 총을 쏜 뒤 저격수들에 의해 사살되기까지 26초가 소요됐습니다. 첫 발을 쏜 지 11초 만에 저격수가 목표물을 찾아냈고 그 이후 15초 만에 크룩스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들은 총격이 발생하기 62분 전 크룩스가 요인물로 확인됐다고 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주의 인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크룩스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트럼프 집회 날짜와 장소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검색했지만 휴대전화 검색만으로는 그의 정치적 성향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피츠버그 ABC 방송이 단독 입수한 새로운 동영상에는 총격이 시작되기 약 1시간 5분 전인 13일 오후 5시 6분께 크룩스가 집회 통제선을 넘어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던 에어프레미아 항공 소속 여객기에 탑승한 한국인 승객이 기내에서 의식을 잃어 일본의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항공업계와 에어프레미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0시 48분 뉴저지 뉴악 공항에서 승객 272명을 태우고 출발한 에어프레미아 YP-132편이 일본 상공에 접근하던 중 항공기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간호사 자격을 가진 객실 승무원과 간호사 승객이 비상의료용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승객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전 3시 1분께 항로상 가장 가까운 일본 하네다 공항에 착륙해 사망한 여성을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이 여성은 도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사망한 승객이 항공기 탑승 시 지병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며 기내에서는 심정지로 이어질 만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YP-132편은
오전 5시 1분께 하네다 공항을 이륙해 당초 예정보다 2시간 30분가량 늦어진 오전 7시 2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승객의 심정지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본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수백만 명의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들에게 온라인 계정 업데이트를 촉구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서비스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방 인증 표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미 500만 명 이상의 계정 소유자가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이메일을 통해 지난 2021년 9월 18일 이전에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을 만든 사용자들에게 login.gov 또는 id.me로 계정을 전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확한 계정 전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말까지 계정을 완료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전환 절차는 기존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에 로그인하면 계정 전환 화면이 나옵니다. 유효한 이메일 주소와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전환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login.gov 또는 id.me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6월 기준 약 8,600만 명의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 소유자 중 약 4,600만 명이 온라인 서비스 접속을 위해 login.gov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의 마틴 오말리 국장은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 사용자들이 우리 기관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용 편의성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업데이트를 통해 전화 상담 대기 시간이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4월 기준 전화 상담 대기 시간은 24분으로 작년 11월 42분에서 42% 감소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온라인 서비스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방 인증 표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500만 명 이상의 계정 소유자가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뉴욕 상공의 유성이 떨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듯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유성은 자유의 여신상 위로 궤도를 그리면서 더욱 극적인 효과를 연출했습니다. 항공우주국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쯤 뉴욕 맨하탄의 자유의 여신상 위로 유성이 떨어지며 공중에서 분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해당 유성이 72도의 경사각에 시속 34,000마일의 속도를 보였으며 분해된 지점은 맨해튼 도심 상공 29마일 지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성의 낙하 장면은 뉴욕과 인접한 뉴저지주에서도 밝은 섬광 형태로 포착됐습니다. 미국 유성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섬광 사진을 공개하고 43건의 목격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을 본 뉴욕 뉴저지 주민들은 소셜미디어에 하늘에 불덩이가 떨어졌다며 지진이 일어난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부는 천둥 소리가 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나사는 해당 유성으로 인한 운석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진동과 굉음은 인근에서 군사활동이 전개됐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당국이 주민강연회에서 공개한 선전 영상에서 한국 영상물을 시청한 학생과 청년들에게 노동교화 무기형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11일 요즘 매주 정기 강연회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뿌리 뽑자는 내용의 녹화물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이 전한 영상물 음성에서 불순 녹화물을 시청, 유포하는 행위는 비단 평안 남북도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라는 내용이 들립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주민들이 한국 등 외국 영화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 평양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체제 선전용 북한 녹화물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모든 영화와 드라마를 범죄로 규정했다면서 인간적 생활을 표현한 영화도 한국 영화면 무조건 범죄물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기습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뉴저지 뉴악 지부는 지난 10일 특정 비시민 3명을 체포하기 위해 프린스턴에서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은 체포했으나 다른 한 명은 방해로 인해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ICE 작전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단속에 프린스턴의 이민자 사회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ICE 요원이 프린스턴 거리 곳곳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멈춰 세우고 신문하는 것이 목격됐고 이민자 옹호 단체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까지 단속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뉴욕시 전철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1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99건에 비해 26.6% 감소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생한 전철 범죄는 30건으로 작년 같은 주에 비하면 44.4%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전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1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15건 대비 7.8%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7월에도 전철 범죄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올 상반기 전철 범죄율은 14년 만에 가장 낮은 1일 범죄율을 기록했고 NYPD가 데이터를 수집한 후 28년 만에 세 번째로 낮은 범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와 주 정부 관계자들은 전철에 경찰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며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6월 말 확정된 2024부터 2025 회계연도 주 정부 예산에 따라 뉴저지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앵커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실시합니다. 주 정부는 올해 앵커 프로그램과 관련한 시행 일정 등을 아직 공지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월 중순께 신청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에 수혜를 받았던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된 만큼 올해에도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적격 기준을 갖춘 납세자의 은행 계좌 등으로 환급금이 지급됐습니다. 올해 앵커 프로그램 수혜 자격과 환급액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신청자 185만 명에 총 22억 달러의 환급금이 지급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습도도 내려가 비교적 쾌적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